SP팀은 온라인 성착취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시민 온라인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을 해왔고요. 소모임 구성원은 5명이 모여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0 청년이 만드는 서울시 성평등 정책 제안 공모전에 참가한 팀 SP입니다.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은 온라인 성착취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시민 온라인 클리닝 활동입니다. 우선 발표 목차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정책 제안 배경, 시민 모니터링 정책 소개, 모니터링 대상 유형, 결론 및 제안의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정책을 제안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엠번방 사건이 드러난 후 우리는 가해자의 잔혹한 범죄 행위에 분노했고 온라인 공간 속 성착취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온라인은 여성에게 너무나도 유해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SP팀은 온라인 성착취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시민 온라인 클리닝 활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온라인 공간 내에 만연한 다양한 유형의 성착취를 찾아내고 삭제하는 시민 모니터링단의 구성입니다. 저희는 교육과 활동의 측면에서 기존 모니터링단이 가진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의 측면에서 방식과 자료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성착취 유형의 세분화와 유형별 구체적인 모니터링 방법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활동의 측면에서는 선착순 선발, 코로나 일자리 정책에 따른 무작위 인력 배치의 모집 방식을 활용해 온 점, 모니터링 대상이 제한적이었다는 문제점이 존재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제안하는 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소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정책 핵심 내용은 성착취 유형의 세분화를 통해 구체적인 모니터링 전략을 구축하고 교육의 양과 질을 보완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모니터링 대상은 채팅방을 통한 성매매 성착취, 성매매 알선과 홍보 및 정보 제공 사이트 및 게시물,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광고입니다. 각 유형이 기반을 두고 있는 플랫폼, 관련 법제 등을 고려해 모니터링 기준과 신고 기간을 설정하였으며 전문 단체와의 자문 인터뷰를 실시해 모니터링 전략의 적합성을 검증했습니다. 본 정책은 모집 방법, 보상 방법, 교육 방식, 교육 자료의 항목에 있어서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을 가집니다. 보다 섬세한 평가 절차를 통해 모니터링단이 모집되며 각 팀의 멘토링, 사업 진행비와 전문 심리 상담이 지원됩니다. 모니터링단은 교육 자료를 제공받으며 이론과 실무 사전 교육을 받은 이후 팀 내 교육을 받습니다. 이후에도 월말 워크샵, 최종 보고서 제출 및 발표가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본 정책은 모니터링 대상의 신종 온라인 성착취 유형인 랜덤 채팅 앱과 선정적인 광고를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집니다. 피해자 관점, 2차 가해 위험성, 실효성, 정책의 취지, 현실성 등을 고려해 신종 유형 중 일탈계, 법방, 혐오 표현 사진 유포 및 합성은 최종적으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니터링 대상 중 성매매 알선 및 유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온라인 성매매 알선 및 유도의 유형은 실제 웹페이지를 개설해 사이트를 활용하는 유형, SNS를 활용하는 유형,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활용하는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성매매 알선 및 유도 매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주요 키워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신고 방법을 구체화하였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KISOU의 게시물 신고센터를 이용하는 방식, 플랫폼의 신고 창구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본 모니터링은 더 교묘해지고 모호한 방식으로 성매매를 조장한 양태와 법적 제도의 사각지대를 밝혀내며 시민 주체의 문제제기 과정을 통해서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정책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모니터링 대상 중 신문사나 포털 사이트의 선정적인 광고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선정적 광고의 경우 유해성에 대한 매우 좁은 해석으로 아직 규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책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부각하거나 선정적인 언어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남성향 광고를 선정적 광고로 명명해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신문사와 포털 사이트의 선정적 광고 모니터링 조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광고의 선정성을 시각적 선정성, 언어적 선정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기본적인 신고 기관으로 삼을 것이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세이프넷 기준과의 비교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신문사와 포털 사이트의 선정적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서 신고가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모니터링 대상 중 유튜브에 게재되는 선정적 광고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유튜브는 높은 이용률을 보이지만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용자의 즉각적인 신고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튜브 선정적 광고의 신고 기준은 포털 사이트와 신문사의 선정적인 광고와 동일합니다. 이는 구글 가이드라인의 모호성을 보완해 신고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플랫폼의 신고 요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구글 가이드라인 항목과 대응시켰습니다. 유튜브 선정적 광고의 신고 방법은 알고리즘 이용 방식, 전반적 광고 모니터링 방식, 인기 동영상 및 카테고리별 영상을 시청하는 세 가지 방식입니다. 신고 창구는 신문사와 포털 사이트의 선정적 광고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모니터링 대상 중 성착취적 채팅방 유입에 관해 소개하겠습니다. 채팅방 성착취 현황을 고려해 본 정책에서는 플랫폼 각각의 특성으로 인한 내부 신고의 한계점을 밝힌 후 랜덤 채팅 앱, 트위터가 왜 성착취적 채팅방 유입 모니터링 매체로서 적합한지 밝히고자 합니다. 라인과 디스코드는 플랫폼의 폐쇄성, 카카오톡 오픈 채팅은 사생활 침해, 모니터링 및 신고 근거 불충분으로 인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집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본 정책에서는 트위터와 랜덤 채팅 앱을 모니터링 매체로 선정하였으며 모니터링 시 주요 키워드를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트위터를 통한 링크 모니터링을 통해 성착취 유입 과정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트위터의 경우 자체 금지어가 없어 노골적인 키워드 검색을 통해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사진이 첨부될 가능성이 높은 키워드는 사전에 배제시키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랜덤 채팅 앱은 직접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닙니다. 폐쇄성이 낮으며 상대적으로 명시적인 키워드 사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앱 내부와 외부적 모니터링에 적합합니다. 성착취적 채팅방 유입을 모니터링하고 신고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위터의 경우 게시물을 통해서 진행되며 랜덤 채팅 앱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고시를 기준으로 하고 채팅방 목록은 카카오톡 내부 성착취 관련 규정을 참고합니다. 이 화면에 첨부된 사진은 모니터링 대상에 해당되는 트위터 게시물과 랜덤 채팅 앱의 예시입니다. 성착취적 채팅방 유입을 신고하기 위한 기관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위터의 경우 두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플랫폼을 통한 방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랜덤 채팅 앱의 경우 앱 자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하는 방식과 채팅방 신고 버튼을 활용한 앱 내부 신고 방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안을 소개하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정책이 제안하는 모니터링은 전문화와 체계화의 특성이 두드러집니다. 팀 체제로 운영되는 모니터링단은 공통의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더불어 모니터링단에게 사전 교육, 멘토링, 지속적인 피드백과 전문 상담이 지원됩니다. 또한 본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단이 작성한 사후 보고서를 기반으로 중단기적 자료의 축적이 가능해지며 온라인상 성착취 대응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홍보 효과 증진을 통해 사회적인 관심 확대와 시민의식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더 나아가 성착취 발생 이전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중요한 예방정책으로서의 의의를 지닙니다.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대상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사회적 담론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